청취자 여러분, 오늘 공유해 주신 이 핵심 리포트를 보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띄워주신 자료가 2026년 3월 기준이죠. 한미반도체 2026 투자 전략, HBM 패러다임 전환, 항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분석입니다. 네, 방금 막 나온 자료죠.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PDF 파일의 맥락을 저희가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함께 따라가 보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2026년 3월 현재 지금 당장 한미반도체에 투자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자료의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어요? 2026년 1분기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4가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해자의 연장, 미래 로드맵 확보, 펀더멘털 자신감, 그리고 절술적 리스크 관리. 이렇게 4가지네요. 네네. 사실 이 자료의 핵심은 단순히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이걸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시장의 거대한 판도, 그러니까 기술의 표준 자체가 어떻게 한미반도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극적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기술의 표준이요? 네. 지금 띄워두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복잡한 반도체 공학 기술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주식시장의 숫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로 직결되는지 제가 그 맥락을 선명하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치열한 기술 논쟁부터 바로 뜯어보죠. 자료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페이지 보시죠.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공포가 하나 있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매스밋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엄청난 차세대 신기술이 전면 도입되면 기존 열압착 방식, 즉 TC 본더를 주력으로 파는 한미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컸습니다. 시장에 그런 공포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리포트는 그 공포가 완전히 과장되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정리된 구체적인 수치들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시장의 막연한 두려움이랑 제조 현장의 현실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 데이터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은 장비 단가 자체가 무려 3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장비 하나에 300만 달러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장비만 덜렁 사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 비용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유지보수, 운영비, 그리고 불량률에 따른 손실 비용까지 싹 다 포함한 총 소유 비용, 즉 TCO를 계산해보면 기존 TC 본더 방식 대비 3배에서 최대 5배나 비쌉니다. 5배나 비싸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하기가 정말 망설여지겠는데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 인프라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기존 TC 본딩 라인을 하이브리드 본딩용으로 재활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천장 높이부터 시작해서 클린룸의 공기순환 동선, 바닥의 진동 제어 시스템까지 공장 전체를 아예 전면 재설계해야 하거든요. 와, 그건 장비 몇 대 사는 수준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동반되는 문제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수율을 깎아먹는 가장 큰 주범인 CMP 공정 문제도 3페이지에 아주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CMP 공정이요? 네, 바로 그 CMP 공정이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학적, 기계적 연마 작업인데요. 웨이퍼 표면을 화학 용액과 물리적 마찰로 아주 매끄럽게 깎아내는 겁니다. 아, 평탄화 작업 같은 거군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은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야 하니까 표면이 거울처럼 평탄해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CMP 과정에서 미세한 찌꺼기나 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크기인 미세 입자 하나만 들어가도 칩 전체가 불량이 나버리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결국 메모리 3, 모두 이 비용의 벽, 그리고 수율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면 도입을 보류하는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거군요. 이 흐름에서 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최대 규격 완화 말씀이시죠? 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논의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느꼈습니다. 완벽한 게임 체인저죠. 차세대 HBM 패키지의 두께 기준을 기존 775 마이크로미터라는 아주 빡빡한 물리적 한계에서 825에서 최대 9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도심 한복판에 엄청 빡빡했던 건물 고도 제한이 갑자기 확 풀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고도 제한이 풀리면 굳이 비싼 특수공법을 써가면서 천장을 낮출 필요가 없죠. 그렇죠. 메모리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싸고 불량률도 높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당장 무리하게 도입할 기술적, 경제적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쓰던 검증된 TC 본딩 방식으로도 충분히 16단, 심지어 20단까지 칩을 쌓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주력 공정 생명력이 극적으로 연장된 거죠. 그 파급 효과가 5페이지 그래프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장 3월 6일에 하이브리드 본딩 대장주로 군림하던 네덜란드 BSI 주가가 장중 13%에서 17%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장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도입 지연이라는 현실을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해버린 겁니다. 반면 글로벌 TC 본더 시장 점유율 71.2%를 쥐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독주 체제가 더 단단해진 거고요. 특히 5페이지 하단에 분석된 원프레임 바디 기술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원프레임 바디요? 통짜로 만드는 기술 말씀이시죠? 네,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장비 틀을 만드는 경쟁사들하고 달리 거대한 통쇠를 깎아서 하나의 몸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클린룸 내에 미세한 진동을 흡수하고 최소화하는 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아, 진동제요. 칩 단수가 12단, 16단으로 높아질수록 누르는 정밀도가 생명이거든요. 이 뼈대 기술의 격차가 후발 주자들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뼈아픈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우위가 엄청나네요. 그 우위를 바탕으로 6페이지를 보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본격 등장할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 베라 루빈 모멘텀입니다. 네, 베라 루빈 시대가 오고 있죠. 칩의 크기, 이른바 다이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기존 장비로는 접합을 하거나 발열을 제어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온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거대한 칩의 시대를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7페이지에 등장하는 와이드 TC 본더입니다. 와이드 TC 본다요? 올해 2월 세미콘 코리아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업계를 완전히 놀라게 한 장비죠. 이름 그대로 넓어진 대면적 다이를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면서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칩을 연결하는 TSV 제어를 초정밀 수준으로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7페이지 보시면 강조된 플럭스리스 본딩 옵션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으셨네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을 붙일 때 산화막을 제거하려고 끈적한 플럭스라는 용액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옵션은 그 플럭스를 아예 쓰지 않고 칩을 접합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럭스를 쓰면 접합부 주변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걸 또 세척해야 하고 그 찌꺼기 두께만큼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플럭스리스로 가면 접합 강도는 극대화하면서도 HBM 전체 두께를 추가로 더 얇게 줄일 수 있고 열방출과 전력 효율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기존 열압착 장비가 가진 한계를 소재와 공정의 혁신으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일종의 차세대 브릿지 장비인 셈이죠. 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 새 장비 나왔어요 하고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개선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전역적 움직임이죠. 하나정밀기계나 세메스 같은 국내 후발주자들이 어떻게든 시장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아예 차세대 와이드 규격이라는 새로운 룰을 세워서 시장 표준 자체를 한 단계 격상시켜버렸습니다. 맞아요. 추격자들이 1세대 기술을 겨우 따라잡을 즈음에 골대를 아예 저 멀리 옮겨버린 겁니다. 이 전략의 치밀함을 시장 전체의 타임라인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미 한미반도체는 올해 2026년 1월에 SK하이닉스와 96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핵심 파트너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965억 원이면 엄청나네요. 8페이지 로드맵을 보시면 이들의 투트랙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8년까지는 이 와이드 TSC 본더로 시장을 독식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추격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요. 네네.
그리고 HBM 16단 양산이 고도화될 2029년에 이르러서는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기획하고 있는 자체 하이브리드 본더 상용화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의 현금 창출력을 극대화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거의 빈틈이 없는 로드맵입니다. 자,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숫자와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3월 4일에 창사 일의 최대 규모의 배당이 발표됐습니다. 무려 총 760억 원 주당 800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최대치였던 2024년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넘어서 경영진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이 역대급 배당 결정 이면에 숨겨진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는 10페이지 재무 대시보드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10페이지요? 네, 2025년 확정 실적 수치를 한번 보시죠. 매출 5,767억 원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43.6%를 찍었습니다. 43.6%요? 와, 일반적인 제조업 환경에서 40%대 영업이익률은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법한 마진 아닌가요? 경이적인 수준이죠. 고금리 장기화랑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채무가 제로인 건전한 무차입 경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현금 배당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10페이지 하단에 2026년 가이던스를 보고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시장 콘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올해 매출 전망치가 약 8,010억 원 정도인데 회사 측이 내건 내부 목표는 무려 매출 2조 원입니다. 네, 시장 예상치의 2배 반을 뛰어넘는 수치죠.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건 너무 과도한 행복 회로를 돌린 공격적인 PR 목표 아닐까요? 이 엄청난 숫자가 현실화되려면 도대체 어떤 퍼즐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그 의구심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2조 원이라는 숫자가 허상이 아니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거든요. 어떤 조건들이죠? 첫째, 기존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강력한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중국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신규 대형 고객사와의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이 규모의 점프가 가능하죠. 네, 두 번째는요? 둘째,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HBM의 폭발적인 수요가 2020년 내내 한치의 꺾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비웃듯 2조 원이라는 목표를 던진 것이죠. 확신이 있어서 던진 숫자라는 거군요. 배당 확대 역시 단순히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설 테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막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 자신감이 수치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11페이지부터는 본격적인 리스크 점검입니다. 3월 3일에 한미반도체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2월 27일 기준으로 단 5거래일 만에 주가가 60% 이상 폭발적으로 급등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재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려는 기업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덜컥 겁부터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의 종목 지정,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가요? 자료 11페이지에 아주 명확히 진단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다고요? 네, JEDC 규제 완화랑 와이드 TCB 공개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쏠렸고 급격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이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를 그냥 자동 발동한 것뿐입니다. 와, 기계적인 조치일 뿐이다. 12페이지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부터 3월 16일까지가 핵심 관찰 기간이네요. 투자 주의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투자 경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매매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적 수급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맞아요. 주의하셔야 할 구간이죠. 만약 투자 경고 종목으로 격상되면 당장 신용대출을 통한 매수, 즉 신용거래가 전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급이 규정상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거칠게 출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변동성을 경계하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 조언 중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며칠 만에 수십 %가 오르는 시장 과열 구간에서는 아주 사소한 외부 노이즈 하나에도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규모 포지션 청산 물량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깡통 계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의해야겠네요. 게다가 13페이지를 보면 내부적인 수급 경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외부 변수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나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같은 매크로 불안정성이 시장 전체를 짓누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리스크죠. 네, 매크로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13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바로 딥시크 이펙트인데요. 아, 딥시크 이펙트.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일으킨 파장. 이게 장비주인 한미반도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이 대목은 장비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적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딥시크 이펙트가 시장에 던진 충격적인 질문이 이거거든요. 과연 AI 인프라는 지금까지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무한정 확장만 할 것인가? 무한정 확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수만 개를 연결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확실한 규모의 경쟁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적은 파라미터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고효율, 경량화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 시장의 패러다임이 무조건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무한 팽창 시대에서 투자 대비 효율, 즉 ROI를 깐깐하게 따지는 효율성 검증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굳이 비싼 범용 GPU를 고집하지 않고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된 저렴한 맞춤형 반도체, 즉 자체 ASIC 개발을 가속화할 때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맞춤형 칩을 내재화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최고 사양 HBM의 수요 성장 곡선 기울기가 과거보다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물론 HBM이 여전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전체 파이의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장비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의 개별 기술력만큼이나 이 거대한 AI 컴퓨팅 패러다임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야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공유해 주신 PDF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정리된 최종 결론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14페이지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보면 애널리스트는 한미반도체를 단순히 반도체 패키징 장비 납품업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장비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회사는 폭발하는 AI 연산 능력 확장의 핵심 길목, 즉 병목 구간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전략 자산이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른바 고멀티플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있긴 합니다만 앞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했듯이 가장 두려웠던 잠재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본등의 전면 도입이 사실상 뒤로 확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JEDC 규제 완화 덕분에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미래 현금 흐름 단절 리스크가 아예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26 하반기 엔비디아 루빈 아키텍처 출시라는 강력한 모멘텀과 맞물리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소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분기 현 시점의 투자 포스처는 아주 명확하네요. 증권사의 주간 단위 목표 주가 변경 리포트나 외국인과 기관의 일일 수급 공방 같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군요. 네, 흔들릴 필요가 없죠. TC본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극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이 변하지 않는 구조적 기업 가치에 단단히 닷을 내리라는 거네요. 특히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3월 16일까지의 시장 경보 관찰 기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신용거래 제한이나 매크로발 악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계적이고 비이성적인 주가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저가 분할 매수의 타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이 리포트가 주는 최종적인 권고입니다. 바닥을 다질 때 담아라. 네, 창사 이래 최대 배당을 통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 즉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았으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유효한 구간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짚어본 이 최신 분석 내용들이 여러분이 2020년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아주 예리하고 실전적인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아까 저희가 짚어본 딥시크 이펙트처럼 거대한 AI 시장의 자본이 무조건적인 팽창을 멈추고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쪽으로 날카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JADC의 물리적 고도 제한 규제마저 완화되면서 숨통이 확 트였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에 밀린 격차를 만회해 보려고 오직 극한의 미세 공정과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초고비용 신기술 도입에만 회사의 사활과 천문학적인 R&D 예산을 쏟아부었던 다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비용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시장의 룰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그들의 뼈아픈 생존 전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아마 지금 반도체 장비 시장의 판을 읽는 통찰력이 한 차원 더 깊어지실 겁니다. 네, 정말 여훈이 남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자료 바탕으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